21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를 반영하듯 일선 보건소마다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새벽 4시 46분 경주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감지 신고 한 건이 접수됐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대구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대구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천시와 지역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신영이 자체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면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선 보건소마다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아침부터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검사 대기만 20여 명. 이달 초 대구의 일일 확진자가 200~300명 선을 유지할 때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기가 필수입니다. 일일 확진자 증가 분위기도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7월 한 14일, 15일 이전으로 그때는 저희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한 200명 내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300명 안으로 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 경북이 40여일 만에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다시 일주일 만에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하루 만에 경북의 일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2,405명, 경북이 2,829명으로 전날보다 줄었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여전히 1.8배 규모입니다. 방역당국은 과거 유행 때처럼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는 등 재유행에 따른 방역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26.7%, 경북은 47.2%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1일 새벽 4시 46분 경주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남남서쪽 8km 지역으로 발생 깊이는 지표면에서 13km 지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진 감지 신고 한 건이 접수됐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진도 3에 해당하는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더 감지하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대구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대구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가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적절한 환기 절차와 작업 전 밀폐 공간 공기 측정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청의 신속한 사고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천시와 영천 지역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인 주식회사 신영이 자동차 차체 제작 라인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95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차체 제작 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직원 1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지역 부품 소재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신영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신영의 투자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 레저 선박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권혁준, 박경숙 박사는 연구원 CEO 브리핑을 통해 경북은 14개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과 ICT 산업을 레저 선박에 접목시킬 수 있다며 경북의 첨단 레저 선박 산업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경북의 스마트 모빌리티와 소재 연구기관, 관련 기업을 활용해 첨단 레저 선박 부품과 소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치는 이맘때면 논에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농민들의 일손도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요즘은 드론이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죠. 농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 된 무인 항공 방제 사업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주시 안정면의 한 논입니다. 사람이 없는 논 위로 커다란 드론이 날고 있습니다. 벼 농사에 필수가 된 방제 드론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에 드론이 방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제 드론은 양옆에 달린 분사구에서 분당 5리터 정도의 약재를 뿜어냅니다. 드론의 날개가 돌면서 아래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데 이 때문에 약재가 벼 사이로 꼼꼼하게 분사됩니다. 예전 같으면 한 사람이 반나절 정도 작업했어야 할 10,000제곱미터를 방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인력 부족으로 방제를 포기하며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걱정하던 농가의 근심을 드론이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방제 신청이 가능하고 작업 현황도 확인할 수 있어 농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힘들었었고 시간이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제때 방제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지금은 드론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빠른 방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지난 2019년에 무인 항공 방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영주시는 매년 참여 농가와 방제 면적이 늘어나면서 올해 총 사업비를 4억 5천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약재와 살포 비용을 포함해 1,000제곱미터당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영주시에서 33%, 농협중앙회에서 17%를 지원하고 지역 농협에서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 부담액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농촌이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농약 방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안정농협에서는 2019년도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드론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저희 안정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영주시들과 함께 협력하여 드론 방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에 드론의 바람이 불면서 작물의 생산량 증가와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유지 비용도 저렴해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전기차로 바꾼 이정훈 씨.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연료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 차량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 교환 등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각종 친환경차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씨가 비싼 초기 구입 비용에도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 주차 요금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차량 유지 관리비도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는 공용 차량의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은 1,015대. 이 중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160대와 수소차 83대, 하이브리드차 3대 등 총 246대로 전체 공용 차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는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5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전기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란 평가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연소가 되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 발전소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해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다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건 즐겁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바다의 불청객, 이한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한류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떠있고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백사장에는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활동을 지켜봅니다. 지난 2017년 7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한류 상황입니다. 물놀이 중이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빨려가듯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다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안으로 넓게 밀려온 파도가 좁게 모여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인 이한류. 물살의 흐름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초당 2에서 3m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최대 멀리 밀려나갈 경우에는 200m까지도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물놀이 도중 실제 이한류가 발생해 바다에 떠밀려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빠른 물살에 휩쓸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순식간에 떠밀려 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끌려온 거리는 100m가량. 저는 지금 이한류가 발생해 바다에 밀려왔다는 가정하에 수심이 깊은 곳까지 와 있는데요. 제 발에 땅이 닿지 않아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한류를 만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한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하지 않고 그 튜브 같은 거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 가능하신 분은 이한류가 발생하는 좌우측 공간으로 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경주축구공원과 알천구장 등에서 열립니다. 경주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학교와 클럽 등에서 593개 팀, 만여 명이 출전합니다. 각 팀은 조별 경기 후 팀별 최대 5경기를 갖고 경기는 8인제나 6인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벤트 전용 구장에는 학부모와 선수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팀 첫 경기 48시간 이내 자가 진단키트 검사를 의무화하고 경기장 이동 전 수시로 발열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1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영주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지난해 일자리 공시제 목표 대비 111.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천시가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와인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1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체험 관광 상품 영천와인에 물들다는 1박 2일 동안 포도밭에서 직접 수확한 포도로 나만의 와인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화랑 설화마을과 보현산 천문과학관, 영천 한이마을 등 영천 지역의 주요 관광지도 방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